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소셜드림 프로젝트 코코코 최윤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청년들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과 듣다 2020 송파구 온오프라인 청년 랜선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인공이신 우리 송파 청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빈 초청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소개되신 내빈들께서는 모든 내빈 소개 후에 함께 인사를 할 예정이오니 잠시 서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와 자치구의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김지선 공동위원장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대기 부탁드릴게요. 청년 네트워크 최세진 위원장님,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한채원 위원장님,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남정우 부위원장님, 네, 참석하셨고요. 정채린 부위원장님, 네, 박상윤 일자리 분과장님, 네, 황성주 설자리 분과장님, 최다빈 놀자리 분과장님,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송파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네트워크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발제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2018년, 2019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이신 임홍택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전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파구 청년정책 민관-거버넌스 기본조직인 송파청년 네트워크 신지연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청년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내빈이시고 주인공이신데요. 모두 양옆에 분들과 마주보고 환영의 박수, 청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파구를 청년이 꿈꾸고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님께서는 더 나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포럼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시며 공간은 다르지만 송파를 위하는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며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김지성 공동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또 이제 송파구가 거버넌스를 만들고 또 그 거버넌스가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송파구라는 어쩌면 자신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서울시와 함께하는 청년 자율예산에서 자치구 수기형을 통해서 송파구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봤었는데 정말 일상에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정책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송파구가 나아갈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좀 상황도 심각해지고 해서 악수를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멀리서나마 아니죠, 가까이 있죠. 네, 가까이에서 항상 응원하고 저도 이제 거버넌스를 함께하는 청년으로서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송파구 청년네트워크 한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채원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청년위원장 한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바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청년 포럼은 송파구가 청년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미래를 꿈꾸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송파구의 한 명 구민으로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또 랜선으로 온오프닉스의 포럼이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청년 포럼이 시작되어 변화될 송파구의 미래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송파구의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늘 포럼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54.5%, 남성 45.5%, 거의 비슷한 성비로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연령대는 청년 포럼인 만큼 30,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최대의 관심 분야는 역시 취업 지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주거 개선, 창업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타 의견으로는 청년 위원 배정제, 청년 사회 참여 기회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알선 정책, 창업 무상 공간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년 문제 중 우선 해결해야 할 분야는 일자리가 50를 차지했고 그 다음 잘자리, 설자리, 놀자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 멘토링이나 인턴십 제도, 구직자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에 랜선 모임의 활성화라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입주 시 제도가 가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 발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은 발제 중에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변주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 랜선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온라인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뛰어앉기 하긴 했지만 이렇게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한
퍼블릭 영역에서 올해가 19년 차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공공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들과 정책을 빌드업하는 과정도 이제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장 직전까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분 아시나요? 네, 마음건강정책도 들어보셨나요? 그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자유인의 몸으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청년정책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주제를 제가 받았는데요. 실은 먼저 답을 좀 말씀드리면 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몽택 작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이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을 청년에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청년도 우리 사회의 똑같은 동료 시민이고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다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사회 이슈는 새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공정책에서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들이 태동할 때는 어떤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앞에서 어떤 선례가 없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손글씨가 나와서 상당히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올해 청년기본법이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행이 돼요. 들어보셨어요?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아싸 신난다. 이제 우리도 청년정책 하는데 근거 법이 생겼어. 되게 좋았어요. 청년기본법이 생겼는 거를 어떻게 체감하세요? 기본법이 생겨서 어떤 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아직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의원님들이 고생해 주셨지만 실제 이제 법이 딱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청년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체감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청년 정책을 국가가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송파 청년넷에서도 청년 참여단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지금 국가 단위의 청년 정책도 청년 정책을 만들 때 그냥 엘리트 관료 혹은 학계 전문가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전문가들이 오히려 뒤따라가고 있어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접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청년 정책들은 단순히 기존의 어떤 룰을 가지고 기존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미 틀렸다라는 게 이미 한 7, 8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고요. 그래서 송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모이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전 질문에서도 그런 거 봤는데 청년 몇 살입니까? 지금 100세 시대인데 청년 50대도 청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실제로요, 전라도 장성구는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을 55세까지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방마다 되게 다른데요. 이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대학생이거나 혹은 군인일 수도 있는데요. 청년 기본법에서 나이를 19에서 34세로 좀 잘라놓은 거는 이걸 이렇게 하기까지 아주 많은 논쟁이 있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는 청년기라는 아주 특수한 이행 상태에 좀 주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청년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전에는 옥탑방에 사는 사람 혹은 취준을 너무 오래 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우리 자영업자 청년도 있고요. 세입자도 있고요. 혹은 집주인 청년도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된 청년도 있고요.
그 나이대에는 아주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데 정책에서 그러면 누구를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죠.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 청년 실업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청년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청년은 실업자거나 신혼부부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자. 이게 기본법의 취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송파에서도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수당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청년수당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올해는 작년부터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10만 명 정도의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제도 사업이 됐는데요. 이 정책이 처음에 입안될 때 2015년, 16년에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청년들을 좀 계속 만나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 걸려서 1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떤 거였냐면은 기존에 취성페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건데 그 교육이 되게 자율성도 없고 교육을 하는 동안은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소득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지금 교육도 들어야 되고 소득활동도 해야 되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왜냐면 회사는 경력직만 선호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일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생계비도 조금 보완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컨셉이 한 3년 정도를 거쳐서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딱 멋있게 나온 정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고 설계하고 빌드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이제 거쳤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던 정책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했죠. 되게 멀쩡하고 건강한 청년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 나가서 빨리 일하라고 해라. 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어떤 국가의 어떤 포퓰리즘의 노예로 만들 것이냐 이런 아주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좀 자연스러운, 물론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정책이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이죠. 아주 새로운 정책입니다. 물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 갔던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청년기회가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일과 일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9to6 일과 아예 놀고 있는 것 그 사이에 9to6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하는 청년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초단 시간으로 쪼개서 일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프리랜서 같이 임금 계약을 하지 않고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이 아주 긴 청년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청년들의 상태를 정책이 맞춤형으로 하나씩 다 맞춰주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개개인에게 자율권을 주되 공공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 취지에 잘 맞게 쓰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결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실제로 청년들이 만나보니까 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야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은 청년들을 생각하지만 실제 너무 힘든 게 많죠. 알바 가서도 힘들고 공부하면서도 힘들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렵고 부모님과도 어렵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면서 이것도 한 2년 정도 계속 고민을 하고 나누면서 만들었던 게 지금의 이제 마음건강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고요. 본인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자가 체크부터 전문가 그 상담 연결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이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서울시에서 한 3,000명 정도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건강하냐 이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이제 계속 요청을 했고, 실제로 20대의 건강 지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우울증이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의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으로 체크가 된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들도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검진 제도를 올해부터는 20대에도 국가가 건강검진 제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거나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만이 아니네? 너도 그랬어? 당신도 그랬어?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지금의 청년 정책을 아주 되게 다채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중앙으로 이렇게 빌드업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기존의 다른 정책은 되게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국가가 정하고 국가 레벨에서 정하는 거를 지자체들이 많이 하는데, 청년 정책은 발전 경로가, 왜냐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바텀업, 아래에서부터 계속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로 현재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얘기한 정책이라고 국가 중앙 정책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대를 다들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적인 과제로서 청년 정책이 발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사례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아까 임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내 문제만 나를 해결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동시대에 살고 있는 동료 시민들이니까 우리 사회 이슈에 접근한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감하는 정책으로 결국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게 답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게 기존의 정책적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료를 감면해 준 게 가장 효과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것과 자전거 타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알뜰교통카드 같은 제도로 이제 결합해서 만든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단순히 청년에게만 환원되는 게 아니고, 청년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이슈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책을 제안하시거나 실제 이제 실행하시는 거,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청년 개인,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어떤 개인 관계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 체계에 접근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것들도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없는 사업은 아무래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2번째는 돈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3번째는 이걸 집행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정책은 그냥 플랫폼이 진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실제로 갖추어져야 제안한 정책이 정책으로 집행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기본법도 생겼고요. 자치구마다 기본조례도 다 있어서 법적 근거는 어디다 걸리면 다 걸려요. 어떻게든 걸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조례나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이건 정말 되게 예민한 문제죠. 만약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수용을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예산을 인정을 안 해주면 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예산의 편성을 다 해놔도 이것들을 추진할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배정을 받지 못하면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과제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청년넷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또 청년넷을 지원해주시는 행정부서의 역할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이게 기존에 있는 정책인지, 이게 예산이 편성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까지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게끔 하는 지원 그룹, 그리고 특히 행정에서 많은 서포트들을 같이 해야 행정에서도 실제 동료 시민의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청년들도 그것들을 정책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자료집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주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실 경우에는 처음부터 크게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보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게 개인의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사회적 위협들을 가장자리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바로 청년 그룹입니다. 청년 그룹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사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상상할 때 청년은 리트머스지 같은 상태죠. 그리고 생태계를 봤을 때 올해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할 때 꿀벌이 지금 생존 위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올해 꿀 채취가 안 돼서. 그래서 생태계 위험을 볼 때 꿀벌을 우리가 리트머스처럼 보는데요. 저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란 집단이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아주 되게 소소하고 작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되게 귀담아 듣는 노력 필요하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그냥 뭐 이게 괜찮은 건가? 내가 맞는 소리 하는 건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목소리 하나가 우리 사회에 되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하나하나의 참여의 힘이 쌓여서 우리 사회에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의 시간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때보다도 우리 청년분들께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청년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문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정책이 되는지 그게 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질문거리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발제 순서는 송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청년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이신 신지연님 앞으로 나와 계시고요. 신지연님을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송파구와 함께 활동하고 살아가는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송파 청년으로 살아남기에 발제를 맡게 된 신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송파구에 직접 거주하면서 몸소 느낀 장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이제 저기 보시면 지현 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직접 TBS의 방송에 나왔을 적의 사진입니다. 이건 바로 제가 했었던 송파 배달 청년 사업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취약계층. 네, 제가 이제 취준생활이랑 코로나가 겹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커녕 아르바이트마저도 구하기가 힘든 시기가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요.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무언가 좀 해볼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청년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달 청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송파구 관내 9곳에 계신 청년 가게 직원이 도시락과 생수 한 병을 함께 포장하여서 도시락 배달 가방에 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주민센터에다가 배달을 하는데요. 그 배달 가방하고 배달 지역을 확인한 청년들이 이제 가방을 들고 하나둘씩 이제 나갑니다. 도보, 자전거 다양한 수단으로 많이들 이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 지역에 도착한 청년은
도시락을 배달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집에 현관 앞에다가 두고 이제 그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제 청년의 전화를 받은 어르신께서 문을 열고 도시락을 챙겨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멀찍이서 청년들이 그걸 확인을 하고 다음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5개를 하면 하루의 일과가 끝납니다. 네, 송파구에서 이제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청년 소상공인에게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청년 소상공인은 일정한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요. 청년들도 이제 소정의 보상을 받고 지역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분들께서도 끼니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좀 상부상조되는 좀 다양한 계층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생을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송파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가운데에 보이는 강아지는 저희 집에서 직접 이제 기르고 있는 네,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강아지하고 산책을 자주 다니는 곳이고요. 여기는 장지천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둘레길을 자주 이용을 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청년으로서 취준생으로서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리프레시 하는 데에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게 상당히 괜찮다라는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 좀 강아지와 이제 같이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송파구의 둘레길은 장지천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변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송파구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물론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을 바라보면서 걸으니까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도 참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산책길이 있으면,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마스코트가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스코트를 보면서 따라가면 아무래도 길을 잘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세한 배려가 좀 좋았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다양한 코스로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장지천길은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있는 송파 글마루 도서관하고 그 근처에 있는 작은 길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코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인 여러분들께서 다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송파구에 원하는 개선점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송파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약 19일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에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었다라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예정되었던 면접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고 참 심란할 때였는데요. 이때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직접 한번 들어가서 공고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한 청년 구직자 희망 직종 순위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기업 대부분이 엔지니어나 개발자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해외 무역에 지원하고자 들어갔는데 기업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결국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는 서울 인포그래픽스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서울시에 있는 청년 여성 중에서 첫 일자리에 여전히 근무 중인 청년 여성의 비율이 약 24.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6.6% 과반수 이상이 첫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취업에 다시 들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근로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 계약 만료, 아니면 뭐 회사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라는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자리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 조건이 좋은 직장의 경우에는 근속 연수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여성분들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렇게 일자리의 퀄리티가 좋고 안정성이 좋다면 계속 머무르겠죠. 하지만 박람회에 나온 회사들의 채용 인원이 그 각 회사별로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 직원을 많이 뽑는 직군은 되게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파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보장된 일자리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일자리 박람회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송파구에 직접 살면서 느낀 송파 청년으로 살아남기를 발표한 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파구에 살면서 그냥 지나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를 잘 이용하고 똑똑하게 송파구에서 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름다운 쓰임의 쓰임에 대해 연구하는 글씨당 김소영 작가의 송파구 청년정책의 도약을 기원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송파구 청년정책 주무부서장이신 일자리 정책 담당관 엄대섭 과장님과 송파 청년 네트워크 한채원 위원장님이 송파 구청장인을 찍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공연이 마무리되셨고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세 분, 자, 길시당 김세영 작가님께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자, 방금 서울을 이끄는 송파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시간을 내어서 박성수 구청장님과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입니다. 네, 오늘 송파 청년 랜선 포럼에 함께 하시지 못해서 많은 청년들이 아쉬워하면서도 더 나은 송파를 위해 늦은 시간에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우리 송파 청년들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일정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포럼을 함께하며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우리 송파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송파 청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입니다. 우선 2020 송파 온오프라인 청년 랜선 포럼을 통해서 우리 송파 청년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몽택 작가님, 그리고 기현주 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신지연 청년 네트워크 위원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애쓰고 계신 서울시 청년층 관계자분들과 또 우리 자치구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랜선으로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송파 청년들의 참여 열기도 느낄 수 있어서 송파의 미래가 무척 밝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일반 단계부터 실시될 때까지 정책 수혜자가 함께 참여해서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가 오늘 청년 포럼을 개최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또 생각을 듣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마련한 만큼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송파구와 송파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년에는 청년 정책 제안 발표를 열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청년 정책으로 피드백해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모아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송파의 미래인 21만 청년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항상 응원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송파의 청년 정책 기대가 큽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세요. 예,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박성수 부청장님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항상 청년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부청장님 모습을 보니 송파의 청년은 많은 희망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발제자 세 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 저희는 송파구 청년정책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O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상품 있습니다. 네. 자, 문제를 내기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참석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나누어드린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네네. 자, 송파구에서 질문 잘 들어주세요. 송파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이름은 송파 ITC 청년 창업지원센터입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X 드신 분들만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왜 X지? 라고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송파 ITC가 아니고 송파 ICT 청년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네. 자, 두 번째 다음 문제입니다. 송파구 일어서신 분들만 맞추시면 됩니다. 송파구 민간 청년 거버넌스의 기본 조직인 송파 청년 네트워크는 자,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잘자리 4개의 기능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OX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X입니다. O를 드신 분들은 네, 자동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청년 송파 청년 네트워크는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잘자리 4개의 분과로 구성하였는데요. 홍보의 중요성과 자치구에서 잘자리 분야에 대한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놀자리, 잘자리를 통합하고 홍보 분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갑니다. 송파구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청년이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는 마을 청년과 함께 살만한 송파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게는 총 9개다. OX. 네, 지금 두 분만 X를 들으셨고 나머지는 O네요. 자, 이번에는 O입니다. X 들으신 두 분은 앉아주세요. 자, 9개 청년 가게와 1329명의 청년, 7057명의 어르신이 참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 하에 많은 자치구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총 5분 정도 남으셨는데요. 저희가 코코코에서 네네네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5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손을 먼저 번쩍 들어주시는 분이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먼저 마을 청년 살만한 송파에 참여한 청년은 하루에 몇 개의 도시락을 배달했을까요? 네,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최종 우승자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희 코코코에서 드리는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앉아주시고요. 남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잘 들으세요. 이번 문제는 해당 위원님들은 손 드시면 안 되는데 지금 청년 네트워크 위원분이 아니신 분 4분 중에서 다 네트워크입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송파구가 청년 정책을 고민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하나, 둘, 셋. 선착순. 네. 청년의 땡입니다. 자, 다른 분 기회 드립니다. 네. 청년의 소리를 듣는다?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네, 다시 한번. 청년이 참여한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런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잘 참석을 했었으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마지막. 네, 정답입니다. 최후의 승자. 앞에 그대로 써있는데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가 역시 상품. 자, 세 분 중에 한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 포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손을 들고 보시는 우리 아주 도전적인 청년분. 네, 대답은? 이거 해요? 일단 땡입니다. 자, 문제가 어려우니 제가 다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특화된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치구에 자유를 주는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 예산제의 정식 명칭은 거의 문제에 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자유를 주는 예산제. 네, 또 손 들고 보는 우리 청년분. 네. 청년 자율? 뭘 준다고 했죠? 네, 정답입니다. 청년 자율 예산제. 자, 최후의 승자가 그래도 되셨습니다. 도전 끝에. 네, 다음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Q&A 시간을 저도 자리를 옮겨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제 발제자분들이 오늘 일단 청년 주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 네트워크 분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해서 오늘 좀 더 심도 깊은 토론회를 준비하고자 사전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네, 몇 개를 그 중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 아이러니하게도 불공정의 최대 수혜자도 공존하고 있는 세대 90년대생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고요. 정직을 요구하고 정직에 집착하는 것이 90년대생만의 특징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네요. 자, 여러 방면에 여러 분야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아마 정책을 발굴하시는 기현주님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한된 정책이 널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성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발제자 분들께 일단 질문을 하나씩 선정을 했었어요.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선정된 질문을 소개해 주시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몽택 작가님 선택해 주신 질문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질문자도 맞아요. 네, 질문자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안지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를 선정해 봤는데요.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일부러 뽑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말씀이셨는데 90년대생에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말했더니 그래서 90년생이 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90년생이라는 수치로 또 다른 선입견과 세대를 구분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좋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거를 말씀드리면,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블라인드를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책 내용은 뭐 알겠는데 괜찮은데 이제 제목을 왜 그렇게 지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는 대답을 주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책을 보신 분은 알겠시겠지만 이제 시작을 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해외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개념을 한국에 그냥 도입하는 게 사실 미국에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82년생인 저도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근데 저랑 그때 제가 봤던 신입사원 여러분이 91년생, 90년생 여러분이 분명히 같지가 않은, 분명히 10년 넘으니까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저랑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연간으로 나눴고,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눴던 거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도 있는 개념이고, 어떤 특정 세대 명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10년 단위로 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온 환경이 다르겠다는 수준의 다른 점을 보고자 했던 거고요. 또 하나 있었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이제 청년 여러분들, 특히 90년대생 여러분들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누군가 편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90년생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걸 말씀드리면 그게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애들 요즘 것들로 똑같이 불렸던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제가 만들어서 뭔가 특정하게 편견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90년생 예를 들면 XX 같다라거나,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일반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고, 저의 책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고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차이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의미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잘못 지은 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변명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꼰대라고 표현되는, 저는 개꼰대라고 썼지만 이제 꼰대라고 표현하는 나쁜 이제 그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책 제목으로 인해서 많은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본 자와 읽어보지 않은 자와의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기현주님은 어떤 질문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정혜웅 님이 질문해 주신 거 선택했는데요. 여러 방면에 여러 분야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청년정책 하면서 어떤 특정한 누구가 제안하는 청년정책, 그거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있잖아요. 아마 여러 지자체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여러분들, 특히 이런 얘기를 이제 행정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으실 건데요. 저는 이제 청년이 대표된다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회의 자리에서 50대 어떤 남성분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럴 때 그분에게 당신 50대를 대표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런데 20대의 청년이 어떤 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20대를 대표해서 왔나요? 그 사람이 혹시 여성이라면 당신은 20대 여성을 대표해서 왔나요? 남성이라면 남성을 대표해서 왔나요? 대표성에 대한 걸 이제 묻습니다. 저는 이게 특히 이제 총파에서도 위원회 청년들 15% 할당하는 이제 정책을 하고 계신데, 아주 소수죠. 인구 집단을 봐서도 청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연령을 다 보면, 하지만 연령 구간으로 보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50대면 50대 대표해서 오는 거고 20대는 20대 대표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가 그 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혹은 그 전 사회 구성을 봤을 때 청년의 어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마이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할 때도 이런 거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동료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제안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고 권리적인 접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실제로 많은 노력하죠. 송파에서도 하실 거고요. 서울시에서도 참여의 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참여의 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때 당시에만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때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여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여서 사회 발전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활동, 청년수당 같은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보편 정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굳이 끌어모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수당 3만 명 하는데요. 3만 명을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아주 고립 상태가 길어진 청년들을 저희가 한 1% 정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실태조사로 발견을 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여기는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책적인 노력이고 참여의 문을 여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자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지연 발제자님, 청년이 청년한테 묻는다. 어떤 질문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저는 익명의 질문자님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청년으로서 가장 도움받기를 원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답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특히나 이제 20대 중반 취준생 신분으로서 일자리를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일자리를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였던 그 송파 배달 청년 사업도 취지와 저가 했을 당시에도 상당히 좋았지만 사실은 근무 시간하고 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이라서 취직을 할 때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계층, 특히 뭐 청년층도 그렇지만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한겨레와 공공예창에서 공동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전 세대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 더 많은 청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장된 일자리를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자리에 대한 부분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발제 들으시면서 질문들 다 적어 놓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면 되는데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 몇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어느 분께 어떤 질문 드려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질문하실까요? 네, 이쪽에 계신 이제 마이크 가겠습니다. 소독된 마이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자원재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 김영주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청년 지원이죠. 청년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중에서 저도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받는 것도 많지만 사실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 90% 정도를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은 악용되는 게 이제 어떤 사례인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받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이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는 매뉴얼대로 했을 때는 그 친구들이 구직 활동도 잘해야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스펙도 해야 되는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당을 받는 것을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아무 의미 없이 진행이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게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청년수당은 구직 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고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무조건 구직 활동에만 써야 되는 컨셉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청년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서 스펙을 쌓거나 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다 돈이죠, 이게. 모든 게 다 학원 가서 혹은 컨설턴트 붙여서 해야 되는 다 돈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결국 알바도 해야 되고 단시간 노동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자기 진로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있어서요. 이 고리를 좀 끊는 컨셉으로 시작된 거고요. 특히 그 실업부조 올해 이제 내년부터 실업부조가 도입이 되는데 청년들이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아주 거대합니다. 일하는 청년의 거의 올해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에 있는 청년들을 잠깐 뭐랄까요? 징검다리 같은 안전망?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그걸로 생계비를 써도 되고요. 통신비를 써도 되고요. 구직 활동을 해도 되고요. 그런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기에 그 본인의 진로 설계를 하는 그 시간을 최소한 6개월이라도 좀 벌어주자 그런 컨셉이라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하고 혹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는 데만 쓰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수당을 통해서 만났던 한 3만 명 정도의 청년, 올해 제외하고요. 그 청년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한 번도 정부가 존재한다, 국가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 하지 못했는데 나에게도 나라는 시민에게도 이런 지원이 있구나. 내가 어려울 때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효능감들이 확실히 느껴졌고요. 저는 그게 지금 청년들에게는 또 국가 신뢰를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네, 끄떡끄떡 해주셨고요. 인터넷에도 지금 토론 이야기, 답변 이야기를 듣고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질문자에게 공감하는 댓글 보시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제도상의 문제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어딜 가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것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기현주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아마 댓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엄청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쓰시고 취지대로라면 모두에게 지원해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일 뿐. 자, 아이디 최진주님은 정책은 있지만 잘 활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듯해요. 라는 어떤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릴까요? 네, 여기 가운데.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어느 분께 어떤 질문 해주실지. 네, 지금 현재 사회자업기업의 대표로 있고요. 저는 계시는 신지현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속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란 기업의 입장이든 사회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거 정도의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점을 통파부에 계신 분들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지연님한테 질문하신 거 맞나요? 우리 청년분한테 실제로 이런 정책에 대한 기준을 청년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거죠. 네, 우리 신지연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주위에 직접 취직을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이제 뭐 임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라도 최소한 지켜주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근을 뭐 11시까지 했지만 야근 수당은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청년이 그거를 자기 위에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이 생각보다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보고 저도 이제 자플래닛 같은 곳에서 평점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본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이제 법률을 정도는 지켜주는 그 정도의 기준선은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추가 답변하시고 싶은 우리 객석 계신 청년분 계실까요? 최소한의 법률이면 우리 청년분들 되나요?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덧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참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 시간에 돈으로 내고 이길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이라는 걸로 대신해서 받는데 한국의 관례상 우리는 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앞으로가 있으니까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시급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분담이든 이런 뭐 시간이든 칼같이 지켜서 그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대우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좀 안고 있지 않나. 그래서 90년생이 온다는 그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꼰대라는 이런 문화를 우리나라 가끔 퀴즈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이들이 그냥 나이가 많은 꼰대죠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존댓말 문화도 하나의 일례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어른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뭐 안녕 이런 부르고 하는 그런 외국의 문화처럼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정책이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청년 세대에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회사 대표로서 직업을 운영하시거나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켜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만 잘 얘기를 하고 해주고 기본테이크가 확실하게 된다면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 네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곰졸린 님이 이몽택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90년대 특징을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작가님 뭐가 달라질까요? 90년대생 특징을 알면?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제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잘 원래 안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읽을 필요 별로 없다고 제가 출판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별로 읽을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면서 이제 설명충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 기존 제가 보려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좀 풀어서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알기보다는 이제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직이란 개념도 많은 오해가 이제 기존의 세대가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직장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말한 대로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그게 특히 저를 나 땐 말이야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다 그런 거죠. 이제 안 지켜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족이다. 이제 미래를 위한 뭔가를 위한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 세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과 좀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90년생의 특징을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원하는 대로 지키는 게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게 어려운 이제 현재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이제 상황이 이제 모두가 어려운 세상인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어서 안 되지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올 때부터 일단 솔직해서 얘기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52시간 근로제 죽어도 못 지켜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정부 욕하고 사실은 정부 욕하고 무슨 지금의 정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하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예기간이고 불만 있으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잘못됐거나 이렇다고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90년생의 특징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젊은 세대에 이제 가장 세대를 나누고 싶진 않지만 좀 더 익숙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의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는 굉장히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세상이 워낙 빠르니까 조금 저도 마찬가지고 좀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이 맞춰주실 필요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좀 더 빨리 익숙하게 따라간다.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익숙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인터넷에 유튜브로 지금 채팅창으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기현주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이디 윤님이신가 봐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 뭐 설문도 아까 하면서 뭐 일자리요, 1위 이런 거 차지하고 누구는 일자리보다 당장 내 누울 잘자리가 뭐 중요하고 누구는 준비기간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안 중요한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볼 땐 다 시급한데 그 중에서도 청년이자 청년 정책 개발자이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좀 무리일까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하신가요? 네, 무리입니다. 네, 무리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가라고 얘기를 하면 실은 일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진짜 이게 다 시급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낼 청년들의 에너지가 지금 더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 작가님도 말씀하셨고 신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닌데 청년들이 사는 세상이 그 전에 어른들이 살았던, 그 전에 선배 시민들이 살았던 세상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 청년들만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라고 우리 사회가 인지를 해야, 그래야 일자리 문제도 풀리고요, 주거 문제도 풀리고요,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실제하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송파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실천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네, 박수 치고 계십니다. 크게 쳐주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온라인 질문 하나 더 볼게요. 신지현님한테 질문해 주셨습니다. 송파 청년으로 살면서 가장 좋은 점하고 그 다음에 나쁜 점도 알려달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정책을 아까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거기서 좋은 점, 나쁜 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청년에서 일상에서의 좋은 점, 나쁜 점도 괜찮습니다. 다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네, 우선 제가 이제 평생 서울에 살기는 했지만 다른 구에서 이사를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송파구가 다른 이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특히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하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왔을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주변에 어딜 가도 공원이 있고 산책을 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사실 큰 장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단점이라 글쎄요. 아직 그렇게 막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잠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송파구가 비교적 약간 잠실에 되게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좀 외곽이라든지 뭐 옆 동네라든지 이런 곳들도 좀 어느 정도 물론 잠실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딜 뭐 놀러 가든지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든지 하면 거의 다 이제 뭐 석촌이나 그 잠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석자분들 중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참가한 정혜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현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라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청년 채용 관련 부분에서 이제 회사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최근에 고용을 강요하는 취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물론 이제 정부의 예산이나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게 정말 절반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좀 고용 형태가 좀 힘든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소화시키기가 되게 힘든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을 때도 사실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쪽 업무나 이런 거에 한 4, 5년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그런 대체적인 틀 말고 청년이라는 그런 것으로도 약간 좀 베네핏을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되게 좀 까다로운 조건이었는데 회사가 일단 그러니까 여성 우대라는 그런 기준이어서 일단 회사의 대표가 여성이어야 되고 채용하는 여성도 34살이니까 미만이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간 6개월 정도의 그런 지원금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됐다든지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물론 해당은 안 되지만 이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처럼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되는 거를 하는 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업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딱히 제가 고민을 해도 어디다가 뭐 얘기할 데가 없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청년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다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앞전에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처럼 이게 세대 간에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의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업에서 일에 대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보는데 한예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나이를 한 8, 90, 100살이 되시는 어르신들을 나이가 60이 되시는 분들이 모시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7, 80대씩.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물론 맞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청년들이 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세대 간의 소통을 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쪽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밖에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면은 좀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요약하자면 지금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청년에게 특별히 특화된 구역을 찾거나 베네핏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요약해도 될까요?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질문해주신 혜윤님과. 일자리 안정자금류에,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하면 회사 그 기업에게 돈을 주는 일자리 정책이 그 전에 대부분의 정책이 이런 패턴이에요. 내일 채용 공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청년 내채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채용을 하면 그 청년이 본인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게 적고요. 기업과 정부가 부담해서 자산 형성을 3년 뒤에 해주는 프로젝트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이 낼 돈도 정부가 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형성을 해주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변동이 있었지만 아마 내년에도 꽤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청년정책 하면서는 이렇게 들어간 게 실제 그 기업의 청년들이 오래 일하면서 경력도, 그러니까 스펙도 쌓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청년이 이직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하는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인데요. 이 간접 지원 비용이 지금 꽤 큰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편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가 그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혹은 참기 힘든 이런 것들을 억지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공론장들이 좀 있어서요. 그것들을 통해서 올 연말에 발표될 계획에서 조정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더 확대될 그 개연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 노동과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 작년부터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영역의 청년 일자리들을 개발하는 걸 합니다. 전국에 12만 명 정도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서비스 영역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 영역 자체가 굉장히 임금이 낮게 설정이 돼 있죠, 현재. 낮게 설정이 돼 있고, 여기에 전문성들을 청년들이 또 탑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나 그 시간이 또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없는 건 아니고 아직 시범이거나 작게 시작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후에도 이제 확대가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또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 분야가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일자리로 발돋움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질문은 지금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아주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송파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고 있고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영인데요.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그 문제가 제 생각에는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다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기가 상해에 산다 그러면 상해 안에서 그냥 다 찾아서 일자리 하고 지역으로 또 돌아가고 지역에 또 세금이 돌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울로 오고 부산에 있는 친구도 부산에서 취지가 않아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을 먼저 해결하는 게 대학이랑 연계해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이랑 연계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해결되고 그 지역 안에서 또 고용 창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더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아쉽게도 여기서 Q&A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 발제자님 대표로 한 분 총평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청년분 한 분 소감 발표 있겠습니다. 대표로 이몽택 작가님 마지막 서로 미루는 이 미덕 자, 사회자 권한으로 작가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오늘 포럼 어떠셨는지요? 포럼 좋았습니다. 네. 네. 한 말씀 드리면 그냥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전 청년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껴있지 않는데 우연히 새벽에 보다가 이제 아까 그 지방 얘기하셔서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는 젊은 세대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애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젊은 세대가 지키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근데 그들만 지키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은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대요. 예를 들면 가족을 지키고 싶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거나 근데 지금 뭘 지키고 싶냐고 하냐면 일상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청년뿐만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 쉽게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상을 하루하루 지켜주고 감정을 지켜주고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나갈 때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지 않을까 싶고 오늘의 이런 소통도 소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풀기는 어렵지만 네, 잘 되도록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만 계속 소통해야 한다. 자, 마지막 청년 한 분의 오늘 포럼 어떠셨는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목을 할 건데, 아까 기현주님께서 그래 청년의 작은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한다라고 용기 내서 우리 자, 예, 총평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하시고 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파구에서 청년 네트워크 쌀짜리 분가에서 분가장을 맡고 있는 황성구라고 합니다. 저희들 송파에는 32.01%의 청년 인구가 살고 있어요. 알고 보면 30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청년들이 포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지역에서도 다른 활동을 하면 요즘 10명 사람 모으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저도 80년대 초반생인데 90년생을 알게 되고 그 또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어떤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송파 청년들이 이렇게 모인 이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대단히 많은 그런 좋은 청년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그 청년 네트워크는 문이 열려있고 네, 여기에서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송파구를 위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여기 계신 청년분들의 목소리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 포럼을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앞으로 송파구 청년 정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는 송파구의 진정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